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추석을 앞둔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는 장기화되고 있는 한편 미국과 중국에서는 철강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보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 탓에 투자 심리도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석까지는 시장이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이후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3거래일 이상 연속해서 휴장한 설과 추석은 총 12번이었습니다. 그중 연휴 직전 5거래일의 지수 흐름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평균 0.03%와 0.53% 하락했지만 연휴 후 5거래일간은 각각 0.86%와 0.8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에도 연휴 전에는 양장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연휴 후 5일 동안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추석 전 상황은 예전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9월 FOMC 이후 시중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연휴 후 곧바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에서는 연일 핵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대응책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설 연휴가 끝나는 10월 중순부터는 다시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우려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곧 이어질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의외로 크다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들의 실적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말로 갈수록 기대했던 실적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되풀이됐지만 올해는 이와 반대로 실제치가 추정치보다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분기별 이익 증가율을 보면 2분기 46%에 이어 3분기에도 4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만큼 이익의 수준과 증가율이 안정적이고 가파른 시기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최근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의 시장 움직임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는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25일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결국 2380선 턱걸이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북한과 미국 간 갈등 고조에 따른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잇따른 금리 인상 관련한 발언, 또 사상 최장 기간의 추석 연휴 등을 앞두고 이 시장의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이 225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각각 335억 원과 408억 원가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5% 파란불을 켜면서 2380.40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이 대북 리스크 지속의 영향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위험 회피가 부각되면서 코스닥 시장 역시 5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19억 원가량을 덜어내는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고, 이 매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2억 원, 또 543억 원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감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06% 내린 642.04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하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약세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기업의 선전에 전기전자 업종이 1%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의약품과 기계, 또 전기전자, 제조업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고, 반면에 음식료업,
또 섬유의복, 종이목재, 화학,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서비스업 등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 장중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만 1,000원 상승한 268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직전 최고가인 지난 22일에 265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셈입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3,200원가량 상승한 86,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또 삼성전자 우선주와 포스코, LG화학, 또 삼성물산, 삼성생명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현대차와 네이버, 한국전력, 신한지주, KB금융, SK텔레콤 등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LG화학, OCI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 SK, NC소프트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외국인이 SK하이닉스와 LG이노텍, SK텔레콤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에서는 한화케미칼, 삼성전자, 삼성전기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서울반도체와 신라젠, BH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에서는 에코프로가 앞서면서 이오테크닉스, 포스코캠텍 순으로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외국인이 셀트리온과 SKC 코오롱 PI 또 포스코 ICT는 계속해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이 기관에서는 제일홀딩스, 선익시스템, 인터플렉스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거래일 마감 동향 국내 증시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마감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국제유가가 산유국들의 감산이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이 블렌트유 11월물은 4.06% 오른 59.27달러로 기록했습니다. 네, 석유 수출국 기국에서 진행 중인 하루 180만 배럴 감산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면서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OPEC를 비롯한 글로벌 산유국 10개국은 내년 3월까지 감산 이행을 연장키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2일 OPEC 회원국과 비OPEC 산유국들은 지난달 감산 이행률이 11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해 다소 부담스럽다는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거래의 WTI 마감 동향 3.08% 상승률 보여주면서 52.2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유가 마감 증시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장을 마감했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을 둘러싼 긴장 구조와 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 전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을 겨냥한 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자위권 행사 발언에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 0.9%, 또 페이스북이 4.5%나 떨어지면서 이 기술주들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24% 내린 22,296.0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88% 파란불 켜주면서 6,370.5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고 이 S&P 500 지수도 동반 하락세 보이면서 0.22% 내림세 이어갔습니다. 결국 2,496.66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독일 총선 결과 영향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 증시는 독일 총선 결과 앙겔라 마르켈 총리가 이끄는 이 기독 민주당의 승리에도 의석이 축소된 데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와 약세에 따라서 이 파운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런던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증시에서는 광산기업 안토파가스타와 앵글로 아메리칸이 3% 이상이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프랑스에서는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이 2.77%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증시에서는 화학기업 머크가 2.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마감 증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입니다. FTSE 지수 0.13% 파란불 키면서 7,301.29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프랑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그 지수 0.27% 내린 5,267.13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유일하게 상승 마감한 독일 닥스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 상승률 보여주면서 12,594.81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2367.88포인트 찍으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632.64포인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시장 동시효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1.49% 내림세 이어가면서 전일 대비 4만 원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264만 1,0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롯데칠성입니다. 전일 대비 2만 9천 원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39만 1,000원에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 이 등락률은 2%대 하락률 보여주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태광산업입니다. 전일 대비 2.89% 오르면서 113만 8천 원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3만 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영풍입니다. 19,000원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1만 4천 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등락률은 전일 대비 2% 약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포스코입니다. 네, 보합권으로 어제 날짜로 마감을 지으면서 현재 이 시각에는 30만 7,500원에 출발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13만 8,5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14만 7천원의 출발을 찍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은 0.07%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쇼핑입니다. 0.51% 파란불 켜주면서 19만 7천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이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1,000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글로벌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나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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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전해주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장 대비 8.31포인트 하락한 2380.4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사흘 만에 팔자에 나서며 334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480억 원 순매도하며 사흘 연속으로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10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대응했습니다.
상당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은행이 3.28%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증권과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 음식료품 등도 2%대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가 1.33% 오른 가운데 의약품과 기계 등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1.17% 올랐습니다. 268만 1,000원으로 장 마쳤고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는 장중 268만 4,000원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3.85%가량 급상승하며 86,3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포스코와 LG화학은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각각 0.33%와 2.85%가량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수혜주로 지목되며 1.52%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5%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 역시 뒤를 이어서 상승폭을 시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각각 2.13%와 2.98%가량 낙폭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한국전력 등도 1% 이상 빠진 가운데 현대차와 SK텔레콤 등도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실적 개선 전망에 3.6% 상승폭 보였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전지에 대한 수입 규제 움직임으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동반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화케미칼이 9.27%가량 급락했고 OCI가 3.76%, 웅진에너지가 11.7%, S에너지가 13%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태양광 전지의 수입 급증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헤양조는 중국 시장 진출 소식에 7.84%가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보헤양조는 알리바바 그룹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전일 밝힌 바 있습니다. 한온시스템은 유럽 전기차 시장 수혜 기대감으로 5.76%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총 138개 종목이 상승했고 708개 종목이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42.0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지수는 거의 한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기 공백에 대한 부담감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618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6억 원과 54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업종이 밀렸습니다. IT 종합과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와 통신 장비, IT 부품과 음식료 담배, 출판 매체 복제 등이 2%에서 3%대로 낙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2.3% 오른 14만 6,9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46% 상승한 54,1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메디톡스와 CJ 휴젤과 루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등 그리고 컴투스와 펄어비스 등은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나노스 역시 8.97%가량 급락세 시현하며 장 마쳤습니다. 반면 포스코캠텍과 서울반도체가 각각 3%대 상승률 시현하며 장 마쳤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는 일본판 비트코인 출시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43.6%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SBI 홀딩스는 일본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196개 종목과 980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7원 하락한 1131.8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전일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317.1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옵틱스 종목입니다. 필옵틱스는 닷새 만에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비전옥스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필옵틱스는 비전옥스와 약 600만 달러 규모의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 시장 확장을 통해 회사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전옥스는 중국 3대 디스플레이 업체 중 하나로 지난 2013년부터 OLED 시장에 진입해 중국에서 가장 빨리 시장을 개척한 업체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이름 올린 필옵틱스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의 0.65% 정도의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50원 상승한 38,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성창투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대성창업투자는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성창투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업체 블로코에 투자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문 업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1일 비트코인의 하루 원화 거래량은 15,408비트코인으로 한화로는 약 651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은 5.55%로 중국 위안화와 유로화를 현재 앞선 상태이며 세계 1위는 일본 엔화, 2위는 미국의 달러화입니다. 대성창투는 올해 블록체인 업체 블로코에 현재 5억 원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대성창투 종목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7% 정도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5원 추가로 상승하면서 2,155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 LED 사업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서울반도체가 최근 중국발 LED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고 디스플레이와 조명용 그리고 자동차용 LED 등 제품 다각화에 성공하면서 한국 최고의 LED 업체로 올라섰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LED 조명 탑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미국, 독일 자동차 업체에 자동차용 LED 패키징을 공급하고 있는 서울반도체를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서울반도체 종목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2% 정도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0원 상승한 25,4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CS-윈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풍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CS-윈드 종목이 높은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현지 시간 지난 22일 저렴한 수입산 태양광 패널 때문에 자국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결정한 가운데 무역 장벽 관련 위험이 적은 풍력의 투자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재생에너지 업체에 투자 시 무역 장벽 위험이 주요 고려 사안이라며 태양광은 산업 구조적으로 무역 장벽 위험이 높고 관련 위험이 낮은 풍력 업체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CS-윈드는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 경영을 원칙으로 풍력 타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역 분쟁 위험성에 상당히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최대 해상풍력 시장인 영국에 직접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복수의 생산법인을 이용해 무역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CS-윈드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0.21% 정도의 하락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0원 빠진 23,800원 선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아시아 증시는 환율 상승과 조기 총선 기대감에 부푼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101.13포인트 오른 2397.5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엔화 하락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보다 113.79포인트 내리면서 1335.8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대만 증시는 애플 관련주들의 부진 속에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0.98포인트 내리면서 3,341.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의 부동산 규제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6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북한 리스크와 추석 연휴 관망세에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현재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27% 정도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38포인트 하락한 2374.02포인트로 현재 2380선마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역시 하락 출발 예고했지만 바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09%가량 강보합권에서 현재 642.65포인트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장 연출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어제는 전기전자 및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반 정도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수장비가 2.45%가량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상승세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4.41% 오른 1,6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4.32% 상승세 기록하면서 14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보다 만원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32% 상승하면서 22만 9,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업종은 건설업종입니다. 현재 1.85%가량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은 고려개발입니다. 고려개발은 5.77% 상승하면서 5,87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건설이 4%가량 상승한 27,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진중공업이 3.74% 상승하면서 3,74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업종은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현재 1.47%가량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아제강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59% 오르면서 9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BNG 스틸 우선주입니다. 3.35%가량 상승하면서 44,7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현대제철이 2.95% 오른 52,400원에 동일산업이 2.81% 오른 62,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운수창고와 기계, 의약품 순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업종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34%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보면 종목들 4종목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은행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84% 밀리면서 17,150원 기록하고 있고 제주은행 역시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2.08% 빠지면서 7,0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역시 2%대 가깝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73% 하락하면서 14,2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전기전자와 금융업, 의료정밀 업종 순으로 하락세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한 삼성전자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1.72%가량 하락하면서 263만 4천 원 선 지나고 있고 어제 또 사상 최고가 경신한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67%가량 밀리면서 8만 4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08% 오른 1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5% 어제보다 2만 9천 원가량 밀리면서 212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우세합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은 섬유의료와 디지털, 오락문화와 출판 매체 업종 순인데요. 먼저 섬유의료 업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7%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풍물산이 9.52% 급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625원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엔코입니다. 지엔코 3.85% 오름폭 시현하면서 1,6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26%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넷게임즈가 7.72% 급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93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스타임즈입니다. 신스타임즈는 5.45% 오르면서 2,9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W게임즈가 4.64% 오른 52,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신 서비스 업종이 1.43%로 가장 큰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정보통신이 하락세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5.09%가량 밀리면서 8,5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이스 정보통신이 2.45% 밀리면서 23,9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음식료 담배 업종입니다. 현재 1.19%가량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지는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은 15.34%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3,615원입니다.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급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진바이오텍입니다. 진바이오텍은 3.96% 하락하면서 4,12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금속과 컴퓨터 서비스, 인터넷과 IT 부품 순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0.82% 어제보다 1,300원가량 밀리면서 14만 5,500원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메디톡스는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CJ&M은 0.26% 오른 78,100원에, 메디톡스는 0.77% 오른 55만 3,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엔입니다. 로엔은 0.35%가량 밀리면서 86,300원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코미팜은 2%대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99% 상승하면서 33,3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은 역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45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고 계속해서 덜어내는 물량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은 67억 원 매수 우위, 기관 역시 56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32억 원과 67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은 114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오늘 개인이 물량 많이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66계약 정도 매수 우위 시현하고 있고 외국인은 2계약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1149계약가량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별 수급 동향부터 체크해봤습니다. 네,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팔자세 지속하고 있고 반면 기관은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지수 흐름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하이트진로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3분기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제목인데요. 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하회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179억 원과 409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이어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유효한 가운데 비수도권 소주 판매량 및 점유율이 늘고 필라이트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업소용 맥주 매출 감소에 따른 방어 성격의 마케팅 비용 증가를 고려해 본다면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 부문의 3분기 매출액이 2,544억 원, 영업이익은 8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레귤러 맥주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필라이트 판매 실적이 더해지고 수입 맥주 판매 호조세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라이트 판매량은 3분기에 260만 상자, 관련 매출은 32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에서 8월 160만 상자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수요 물량이 더해진 9월 판매량은 약 100만 상자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상반기 기린 이치방과 크로넨버그 등 수입 맥주 매출이 374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서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86%나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 맥주 시장에서 수입 맥주 비중이 15%를 넘어선 가운데 향후 라인업 다각화에 따른 수입 맥주 매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맥주 부문과 관련된 매출액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소주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주에 이어서 소주 시장에 관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04억 원과 28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60% 후반대의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경남 등 지방권 소주 판매 호조세로 전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리포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50.5%였던 점유율이 올해 1분기에는 50.6%, 2분기에는 51%를 기록했고 3분기에는 52%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소주 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렇게 비수도권 판로를 확대하면서 외형 성장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편 분기당 약 80에서 1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필라이트 판매 호조에 따른 맥주 부분의 이익의 가시성이 높아서 전사 수익성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하이트진로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0.2% 정도의 강보 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신제품 필라이트의 깜짝 실적에 더불어서 소주 참이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 16년 연속 1위에 올랐다는 호재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5,45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트진로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네오위즈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아직은 낮은 투자 매력도라는 제목인데요. 역시 2017년 3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50억 원과 26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모바일 웹보드의 매출 순위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웹보드 게임 매출은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 호조를 이끌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던 노블레스와 브라운더스트 등 신작은 3분기 들어서 급격한 매출 순위 하락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분기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넥슨 GT X의 흥행을 시작으로 최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확산되는 주요 트렌드는 2015년 이후 시작된 중소형 게임사들의 대작 RPG 개발이 서서히 완료됨에 따라서 신작 모멘텀이 부각되는 중소형 게임사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네오위즈는 현재 이러한 트렌드에서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웹보드 게임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모바일 리듬 게임인 탭소닉2가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블레스 또한 2018년부터 서서히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투자 매력도를 느낄 만한 신작 출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들, 신작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대체로 노후화된 기존 라인업과 웹보드 게임의 매출 성장으로 실적이 현 수준에서 더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현재 수준의 이익 규모로는 투자 매력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모바일 RPG 대작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보다 투자 매력도가 높으며 아직 특별히 기대할 만한 신작 출시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래 신작의 출시 일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뒤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은 홀드로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오위즈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0.47% 하락하면서 1650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노션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예상보다 더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진한 실적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역시 하회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은 각각 2,433억 원과 908억 원, 그리고 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와 3%, 그리고 2%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광고 업황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반기 광고 시장은 경기 안정화에 따른 업황 개선, 그리고 전년 동기 낮은 기저 등에 힘입어 실적이 호전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업황 회복세가 예상만큼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분기 중에 지상파 방송사 등의 파업으로 인해서 지상파 광고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규제 정책으로 내수 경기 회복 속도 역시 미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광고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92억 원과 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와 1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세 번째 라인업 G70가 9월 중순 출시됐지만 판매 시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련 실적은 4분기에 인식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국내 실적은 성과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3분기 해외 실적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해외 실적은 지역별로 성과가 극명하게 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주와 신흥시장에서는 수익 호전이 전망되지만 유럽은 기저 부담, 그리고 중국은 한중 외교 마찰에 따른 계열사의 중국 영업 악화로 실적 부진 여파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별 영업이익은 미주가 107억 원, 신흥시장이 20억 원, 유럽은 28억 원, 중국은 마이너스 9억 원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유럽은 전년 3분기 현대차가 공식 후원하는 유로 2016의 마케팅 효과가 반영됐던 기저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미주는 JB 캔버스 월드와이드를 중심으로 성과 확대를 지속할 전망으로 전년 동기 미확정 매출 총이익을 미반영해서 영업손실 7억 원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는 이르면 금년 안에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런칭 계획이고요. 또 중국에서 올뉴 류이나 등 계열사의 신차 출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신차 마케팅 강화 등으로 역성장세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리포트의 전망입니다.
한편 분기 초 개선 조짐을 보인 국내 업황 회복세가 지상파, 파업 여파 등으로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중국 성과 역시 부진해서 단기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량 강화를 통한 계열 및 비계열 광고 물량을 늘리고 M&A를 통해 비유기적 성장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미주 기아차 광고 제작 대행을 위한 인수합병 작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유기적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리포트에서는 이노션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84,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봤던 종목 오늘장 현재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 1.5%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1,100원 상승한 67,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노션 종목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GS 리테일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단기적으로 부진은 피할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 환경에 관한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의 3분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편의점 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슈퍼마켓 사업부의 뚜렷한 실적 개선 역시 예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파르나스 타워 입주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호텔 사업부의 실적 둔화로 인해 관련 휴가가 상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GS 리테일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성장한 2조 2,100억 원가량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 역성장한 71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에서 녹록지 않은 영업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사업부인 편의점 사업부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사업부의 이익 성장 또한 3분기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져 온 출점에 대한 효과와 FF 성장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격적인 출점으로 인한 기존점 성장률 악화와 올해 상반기 출점한 특성화 점포의 비용 부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다고 리포트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 부문의 기존점 역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상품 매출 비중이 45% 수준에서 40%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리포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약 400개 수준의 점포 순증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점포망 확대로 인한 공급 과잉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출점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 점포의 실적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하향하는 리포트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본 마지막 GS 리테일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종목 오늘 오전장에서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0.4%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현재 GS 리테일은 33,7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주가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특징주는 신라젠입니다. 이 신라젠이 급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전장 9시 40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여전히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5.57% 내린 4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5일을 제외하고 8월 31일부터 12일까지 이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그렇지만 20일 10.73%의 낙폭을 기록한 이후에 21일과 22일에도 낙폭을 나타내면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신라제는 5일에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무려 18.29%의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상승세로 돌아서나 싶었지만 이는 단지 하루뿐이었습니다. 앞서서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14일 신라젠의 주가 급등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신라젠은 이에 대해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보혜양조입니다. 보혜양조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알리바바에 입점해서 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짚어보시죠. 9시 41분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보혜양조 3.54% 오름세 이어갑니다. 현재가는 1,0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혜양조는 대표 제품인 입세주와 복받은 브라더 등 15만 병을 지난주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1차 물량이고 지난 5월 알리바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100여 개 현지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이 브라더 소다와 복해 복분자, 매취순 등 보혜 대표 제품들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혜양조는 지난 3월부터 중국 현지 파트너인 JH 글로벌과 알리바바 입점을 준비해왔습니다. JH 글로벌은 한국 우수 제품을 소재하는 중국 업체로 2015년엔 담양한과를 알리바바에 입점시켰습니다. 세 번째 종목 금호타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채권단 주주협의회를 앞두고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짚어보시죠. 세 번째 특징주 금호타이어입니다. 오늘 오전장 빨간불 켜주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63% 오른 5,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은 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제시한 이 자구안의 수용 여부를 포함해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다시 파란불 켜주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25% 내린 4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사흘째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인의 경우에는 사자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오늘 오전장부터는 다시 파란불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릴린치는 5,575주, 모건스탠리는 5,548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23일 하성룡 전 사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날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종목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눈에 띄고 있는 종목 KGP입니다. 전일 대비 20%가량 상승률 올라가면서 현재가 3,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B로드입니다. 계속해서 양봉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93% 오른 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 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7.45% 오른 45,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에셋 레버리지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시연해주면서 6.83%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만 원에 못 미치는 19,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부를 키나 싶더니 오늘 오전장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4%가량 하락세 보여주면서 5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두 번째 종목은 삼화전자입니다. 15.79% 내림세 이어가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12.97% 내린 3,455원에 거래되고 있고 전일 대비 12%나 넘게 하락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하락률 네 번째 종목은 신원 우선주 종목입니다. 6.26% 내린 5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 상한가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MSC 1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파인DNC입니다. 전일 대비 15.45% 오른 2,9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토박스 코리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9% 오른 1,8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드림시큐리티입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시현해주면서 12.69% 오름세 이어갑니다. 이 시각 현재가 3,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윈팩입니다. 네, 등락률 18.56% 내림세 이어가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창스틸입니다. 전거래일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6.61% 내린 3,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 호가는 3,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GD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59% 내림세 이어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림입니다. 하림 역시 일주일 거래일째 파란불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5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10월과 이번 주의 원자재 업종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8일에 예정된 중국의 당대회에 대한 경계 심리로 비철금속은 10월 중순까지는 쉬어가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대회 주요 변수는 새 지도부의 정책 지향점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당대회 직후 급격한 긴축 스탠스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당대회 이후의 비철금속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상대 요인인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9월 FOMC 회의를 통해 예상 외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피력했지만 달러의 급격한 강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10월 중 발표되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전후로 달러는 약세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중 최선호 비철금속은 현재 중국 실물지표와 그리고 변수에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보이고 있는 알루미늄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대회가 마무리된 후 강화될 환경 규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승세를 지지해 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중국 당대회에 관련된 이야기와 미국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비철금속은 그간 랠리에 따른 부담감과 중국 실물 경제지표 부진의 단기 급락장을 연출했습니다. 중국의 8월 수출과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는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실물지표의 둔화는 내수 수요 부진보다는 공급 과잉 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생산의 둔화는 내수 수요 부진보다는 과잉 공급 규제에 따른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타이트해지면서 일시적인 부진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내수 수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수입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스모그 시즌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조업지도 축소를 대비한 주요 공장들의 원자재 수입 물량 확보가 수입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8월 철광석 수입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8% 급증했으며 물량 기준으로는 1.1% 증가하며 전월 마이너스 2.4%에서 반등했다고 합니다. 한편 10월 18일로 예정된 중국 당대회에 대한 경계 심리로 비철금속은 10월 중순까지는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중국의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급격한 정책 스탠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중국 정부가 오히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성장 개혁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당대회 이후 인프라 투자 기대 심리와 견고한 펀더멘탈 요인이 부각되면서 비철금속의 상승 랠리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비철금속 수출 시장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는 중국 당대회 이후 상승 랠리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오네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북한 리스크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악화가 경제 주체 소비 심리에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내외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주들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